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원익 IPS라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거의 한 40% 정도 떨어졌거든요. 작년 4월쯤에 한 6만 원 정도를 찍고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되게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원익 IPS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지금이 투자에 있어서 적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보통 이게 사이클을 타거든요. 사이클 하단에서 잡아서 이게 고점에서 팔아야 진짜 그게 수익이 크게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하단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PE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한 13배 정도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 PBR 밴드 차트로도 지금 2.4배로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죠. 2017년 동안 지난 5년간 이렇게 PBR이나 PER 밴드 차트를 봤을 때 하단에 위치해 있던 경우가 딱 2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단을 치고 올라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원익 IPS도 조금씩 이 밴드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익 IPS의 최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2017년도랑 2018년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2019년도에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사실 원익 IPS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7년도랑 2018년도 때 이때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2019년도 때는 죽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요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동진세미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보통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원익 IPS 이런 기업들도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재고가 많아졌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씩 늦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또 바닥을 쳤었죠. 실제로 이때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원익 IPS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600억을 벌었고 당기순이익은 14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요거는 각기 2020년도 대비해서 13%, 16.7%, 48.4% 증가한 실적이었어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때 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냐를 보시면 원익 IPS의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2022년에도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따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원익 IPS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장비랑 열 처리 장비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노광 공정도 있겠고, 식각, 뭐 증착하거나 열 처리하고 이런 공정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원익 IPS는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방막 공정이 무슨 공정이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난 블로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방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웨이퍼 위에다가 방막이라는 것 자체가 얇은 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막은 뭐 금속막, 전도층이랑 절연층으로 구분되는데, 말 그대로 전도층은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해 주는 거고 절연층은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막을 만드는 공정에는 물리적인 방법이랑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화학적인 CVD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웨이퍼에다가 뭐 어떤 공정을 거쳐서, 특히나 방막 공정은 이 웨이퍼 위에다가 방막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다 쓰이는 장비를 원익 IPS가 공급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원익 IPS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보통 만들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익 IPS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완전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치중된 건 아니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어느 정도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된 공급 장비는 메모리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TSMC나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보이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 콜을 보시면 더 이상의 점유율 경쟁, 치킨 게임보다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앞으로 전략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메모리 이쪽의 투자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의 투자가 많아질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원익 IPS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비메모리 쪽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잘 갔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싸졌다, 요게 어찌 보면 되게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익 IPS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점은 원익 그룹이 엄청나게 좀 큰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밸류 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또 특히나 원익 IPS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인 삼성전자랑도 어느 정도 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원익 그룹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렇게 밸류 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원익 IPS한테도 수혜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말고도 원익 P&E 같은 기업은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원익 그룹 전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익 IPS는 메모리 반도체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투자를 처음에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서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왼쪽은 낸드 가격이고 오른쪽은 D램 가격이거든요. 낸드랑 D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요거는 긍정적인 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D램 익스체인지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